안녕하세요. MTN 빅터뷰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만든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장서서 준비해온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인내, 좌절, 그리고 도전 끝에 작년 후반부터 해서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에서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주인공이 된 2차전지 주도주죠. 적게는 3배에서 10배까지 오른 이후에 지금 새로운 분기점에 놓여 있는 현재 타이밍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점 누구보다 2차전지 이야기를 명쾌하게 해주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빅터뷰에서 배터리 부장님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빅터뷰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뭐 그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 서사를 기대하면서 일단 첫 질문부터 저희 MTN에서 네. 지어드린 이 배터리 부장, 이제 시청자분들의 애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네. 부장님. 마음에 드세요? 그게 뭐 배터리 부장이라고 보통 많이 안 하고 네. 배터리 부장이라고 주로 많이들 하셔서 네. 그래서 뭐 빠뿌 아니면 또 빠부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방송에서는 그 에코프로의 남자로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 있네요.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다 좋은데 원래 제 그 닉네임이 요거 말고 그 주미남이라고 있었어요. 주미남. 네, 주미남. 그게 뭐예요? 네, 그 주식에 미친 남자. 오. 네, 원래 그게 제 애칭인데 주도주에 미친 남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그 주식에 미친 남자가 맞습니다. 주식. 그래서 요 얘기 하면은 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너 그만큼 너 미친놈 맞아.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 있다. 예, 그런 거고 이번에 이게 아마 이게 그 배터리 부장 이런 걸 붙인 거는 아마도 그 배터리 아저씨를 그 박순영 이사님의 별칭을 네. 저한테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팬들이 많으셔서 그 팬들이 저한테 그걸 붙여주신 것 같아요. 애칭으로 빠뿌.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원래 제가 MTN을 2020년, 21년도에 주로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예. 네, 마켓 인사이드 코너에서 주로 이제 시황이랑 이제 종목 주도주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네. 그때 저도 이제 2차전지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PNT부터 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지, 포스코, 당시에는 케미칼, 뭐 SKC도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고, 예. 뭐 대주전제제로 뭐 등등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LG화학, 삼성, SDI 등등 많이 추천을 드려서 2차전지를 거의 주력으로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달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수급이 다 죽는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네, 그래서 2천이 다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젠다가 선정돼서 저도 2021년도에 2천유를 모두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솔을 이제 맞았는데 다른 2차전지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뭐 오스틴 임플란트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에코프로비엠도 이동재 회장 불구속 이건 되면서 주가 엄청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 초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의 2022년도 매출 컨센서스가 2조가 안 됐습니다. 네. 뭐 1조 8천억? 2조가 좀 갓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올해 매출 컨센서스 4조 수준이었어요. 4조가 안 되거나 4조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에코프로비엠 이제 지금 이제 유무상 중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주가는 다르지만은 현재 주가로 15만 원 정도는 거의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적어도 한 2, 3년간의 박스권으로 예상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 그럼 어차피 이제 앞으로 3년은 적어도 박스권을 간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담지는 않아 2022년도 때는 2차전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에코프로비엠 매출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매출이요? 기억하세요? 숫자를 기억 못해요. 5조 3천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FN가이드 컨센서스는 9조 8천억 정도 되지만 회사에서 가이드한테 10조 줬어요 매출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7%대거든요. 예. 그러면은 10조에 7천억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 초만 해도 이게 올해 4조였다고요.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작년에 안 올랐죠. 에코프로는 빠졌고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주가가 올라간 게 이게 작년에 안 올라 그 실적은 컨센보다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그게 실적이 확 틀렸던 이유가 양극재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2021년 이후에 이제 어떤 전기차 소비가 폭발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더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톤당 뭐 2천, 3천만 원대 했던 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최근에 톤당 튀어가면서 이제 피해 상승에 의한 실적 점프업이 나옵니다. 양극재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 그러니까 주가 반영됐어야 될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연초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장 트리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네. 특히 양극재 종목들이 튀어가는 트리거가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가 올해부터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월 달에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유럽의 그 CRMA 법안이 그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핵심 원자재법. 네, 그게 그게 이제 트리거죠. 그때 1월 달부터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고 미국은 IRA법 네. 그 법안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이 끊겨서 전기차 업체가 400개 있는 업체들이 점점 망해가지고 최근에 70개까지 줄었고 아직도 많죠. 그런 상황이었고 유럽은 중국을 막아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을 딱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네. 발의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제일 큰 게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이 세 군데인데 가장 그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두 군데서 중국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호재죠. 이건 엄청난 호재가 맞았는데 실적이 받쳐줬던 거예요. 실적은 맞아떨어지네. 2배 이상 올라왔는 그 컨센보다 2배 이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 재료랑 맞물려서 올라갔는데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은 실적이 틀렸다는 거를 전망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예. 제도권에서 근데 또 틀릴 수밖에 예. 없었던 아니, 이유들이 있었다. 있었죠. 양극재 가격이 너무 생각보다 그쵸. 확 슈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회사도 목표 그 가이던스를 냈는데 그거보다 더 2배 이상 나온 거거든요. 회사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애널리스트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러기 또 어려운 거 있지만은 저도 그 리포트나 그 전망치를 보고서 적어도 이게 박스권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올해 1월달에 주가 움직임을 보고서 이제 올해 그 작년 9월달에 그 이차전지를 되게 많이 담으신 고객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고 나서 엄청 고생을 하셨고 1월 달에 갑자기 고객 한 분께서 이차전지를 좀 다 그때 저점이 다 주가가 1월 달에 다 빠진 모든 섹터가 다 빠진 상황이었는데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하셔서 쭉 보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 약간 박스권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사면 적어도 상단까지 30에서 40%는 다 종목당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러면 계좌 자체가 그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종목을 갈아탔어요. 근데 그렇게 갈아타니까 저도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에코프로비의 실적 보고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밸류에이션이 뭔가 내가 다시 해야 이거는 되겠다. 오판을 했다고 그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제 올해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계좌들도 있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1인 계좌들도 있는데 1인 계좌부터 종목 교체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서 그게 1월이었고요. 1월부터 조금씩 하다가 2월 점점 갈수록 3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포트 리밸런싱 전면 이제 리밸런싱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나머지 다른 고객분들도 위주로 온라인 고객들도 리밸런싱을 계속 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반발이 되게 심했죠. 왜냐면은 왜 이렇게 담아요? 뭐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중국 관련 리오프닝 다 쳐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연초에는 다 리오프닝 기대가 컸는데.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그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딱 그 현 정부에서 중국과의 척을 지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중국이 단체 관계 허용을 안 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 걸 보면서 중국판 리오프닝 판이 깨졌다. 네. 깨졌다라고 판단해서 얘기했습니다. 리오프닝 판 깨졌다. 리오프닝 종목들은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다. 다 버려야 된다.
특히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은 다 버려라 라고 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 2차 전지가 다 타야 된다라고 한 거고 2차 전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IRA법이라든가 그 유럽의 그 CRA법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광물에 있었어요. 네. 광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 광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이제 우리 항상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누가 갑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갑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시대는 완성차가 갑이죠. 그다음에 부품 업체들이 갑인데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완성차가 있고요. 그 위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완성차보다 갑입니다. 네. 배터리 왜냐하면 완성차 기업의 그 기업 수보다 배터리 기업 수가 월등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업이 뭐 3개밖에 없죠. 3개 뭐 좀 금연까지 하면 4개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은 3개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그 뭐 10개 뭐 이렇게 정도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성차 기업은 그보다 훨씬 많고 국내만 해도 완성차 기업 5개가 있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만 해도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불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확보 전쟁이 필요하고 적어도 그 전기차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배터리 기업과 협업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누가 확보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보다 갑인 기업이 양극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광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원가에 반영을 해서 납품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양극재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보다 더 양극재 기업들이 갑이 되고 또 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전기차에 불안한 게 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완성차랑 배터리 기업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탔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양극재가 문제가 된 건지 뭐 전액이 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배터리 화재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랑 이제 그 배터리 업체가 나눠서 그렇게 이제 하는 리콜 사태가 있었고요. 책임 소재 있어서. 코나 EV가 현대차 불났을 때도 네. 결국은 2조 정도 리콜했을 때 비용을 이제 엔솔에서 8천억 부담했던 것도 예. 뭐 고객사니까 그런 이제 협의를 한 거고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양극재 기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인딩 계획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적어도 3년의 바인딩 계획을 하거든요. 바인딩 계획은 확정 계획이라고 해서 그 양을 다 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터리 기업들도 선, 수주, 후 증설, 양극재도 선, 수주, 후 증설로 가거든요. 네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격은 변할 수 있고 환율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져가야 될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사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개발을 3년 전부터 미리 배터리에 맞춰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형태, 어떤 양극재 들어갈지 다 이미 다 결정이 되고 가기 때문에 다 미리 다 주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터리 기업과 양극재 기업들은 최소한 3년치에 대해서는 바인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 매출로 보고 그 적어도 3년치에 대해서는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양극재 기업들은 이 증설 캐파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선 그거를 보면은 캐파가 있으면 거기에 양극재 톤당 가격 곱하죠. 그리고 그 회사 영업이익률 곱하고 그러면은 영업이익 나오고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 배수 밸류에이션 주면 뭐 그 약간 뭐 비용 제에서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오차가 좀 덜 하려면 영업이익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회사의 적정 가치가 나오겠죠. 네. 밸류에이션 그렇게 하시기 제일 간명해요. 제일 간명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해가지고 샹원 뭐 2030년도에 캐파가 얼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요. 회사에서 가이드에서 준 캐파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뭐 2027년도에 70만 톤이면 거기에 그 캐파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는 바로 거예요. 깔끔하게 나온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네. 간명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거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캐파가 얼마는 뭐 실제 출하량은 뭐 80% 90%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2021년 때부터 그러니까 2020년대 때부터 이제 그 양극재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 다 그렇게 했어요. 계속 몇 년째 하던 밸류에이션 방식을 지금 와서 바꿀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면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2차 전지 쪽은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었고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포트 변경을 대부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제가 포지션을 바꿨으면은 방송에서 좀 알려야 되잖아요. 네. 저는 포지션이 바꿨습니다라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제가 그 방송에서 실제로 많이 얘기했던 시점이 상당히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지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어지간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확신이 있으셨던 네, 거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있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그 머니투데이에서 그 종목으로 소개할 때 그 두 번째거든요. 타사에서 한 번 하고선 두 번째 했는데 반응이 제 뭐지? 그때가 얼마 정도였어요? 6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82만 원 찍고선 예. 급락을 하고선 이제 60만 원 정도 왔을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79만 원 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82만 원 찍고 나서 이제 뭐 매도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알코프로 벌이 끝났나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어 시장 분위기가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증권사 직원 하나가 나와가지고 알코프로에 뭐 180만 원 간다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질렀잖아요. 센세이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악재도 예, 많았는데. 분위기는 다들 쟤는 뭐지?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생겼죠. 말이 맞네. 뭐 이런 하다가 또 빠졌을 때도 결국 초지일관 계속 말씀드렸어요. 초지일관 같은 뷰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네, 유지하고 그래서, 계시고. 예, 계속 그 배수 의견 드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선 네. 안 파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러고 맞아요. 팔지 않고 잘 버티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확신을 많았고요. 가지신 그런 분들. 분들이 고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확신에 찬 이 서사를 쭉 들어봤습니다. 에코프로의 남자, 주미남, 그리고 빠뿌 이 세 가지 별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이 포지션이 바뀐 그 서사까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쭉 듣다 보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같이 쭉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지가 무색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우리 빠뿌님의 의견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해 나가는 시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방송에서 저도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중국 거시안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부지 선정해서 승인을 받았다. 헉, 이제 중국 우회 진출하나 봐.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보세요? 뭐 리스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 받은 것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관할이 아니다라는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승인을 하고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팩트 그리고 체크가 재차 예. 바뀐 거죠. 네 그리고 또 설사 이제 이게 그 뭐냐 이게 사실 과연 중국 기업이 만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대 주주가 이제 폭스바겐 거시안이. 폭스바겐이고 네. 뭐 고시원인지 고시원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 8위 기업 아니에요? 네, 이거 중국에서 5위 정도고요. 길어봤자 점유율이 뭐 2% 정도 뭐 남짓하는 거고 거기서 중국 내에서도 과연 배터리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왜냐면 회사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 자체가 LFP 배터리 하지 않습니까? LFP, 그리고 예. 이제 그 뉴스가 이게 배터리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양극재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양극재 기업들 주가 그날 많이 빠진 것도 그 양극재 기업이 아닌데 양극재 네. 기업이라고 식으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판 게 아니고 대부분 공매도였습니다. 보면은 그날 공매도 양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고션이란 기업이 이제 그 4단계를 통해서 2031년도에 이제 15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장을 세울 것으로 이제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시간주에서 이제 투자를 거기는 이제 그 고용을 창출할 목적을 있다 보니까 2022년도 10월달에 그 투자 리스트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솔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고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인지는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 2022 10월달에 이제 그 확정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재탕 3탕 되면서 네. 그 노이즈가 됐었던 건데 이번 고시원 같은 경우도
그 회사 정관에 뭐 공산당에 충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아닌 게냐는 의심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도 되게 이제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종 승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승인돼도 제가 15기가와트시라고 그랬잖아요. 2031년도에 4단계에 걸쳐서 네. 15기가와트시 정도 건설 목표인데 엔솔은 300기가와트시를 미국에 지니까 예. 그리고 3억에도 아니고 얘는 그 존재감도 없는 그런 회사인데 그냥 뭐 억지로 갖다 붙인 노이시다라고 보시겠고요. 이것 때문에 빠지면 정말 하늘의 집 괴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매수하시면은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네. 이때 나온 리포트나 뉴스 기준이죠. 이제 미국 쪽으로 중국이 우회 진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CATL과도 엮어서 나오고 CATL CEO가 이제 테슬라랑 만나서 중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또 올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한 뉴스가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 있지만은 실제 그 중국과 관련된 배터리 기업을 보조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예 중국과 관련된 게 나중에 밝혀지면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부과됐던 걸 취소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아. 그리고 그 테슬라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모델 3에서도 보조금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CATL께 들어가는데 CATL이 그러면 우회적으로 보조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게 틀린 게 뭐냐면은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들어가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 3를 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CATL 거는 이제 다시 캐나다랑 멕시코 쪽으로 보내서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도 CATL 거를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업계 쪽에서도 미국에서 CATL과 비아디는 퇴출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100%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70% 정도 보수적으로 네. 보면 뭐 80%, 70, 80% 정도이고 증권사에서도 배터리 3사가 공장을 다 짓게 되면은 한 69% 정도 점유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들어갔을 때 우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로 하시고 그거는 그냥 노이즈는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노이즈 때문에 주가 하락은 조정은 매수 기회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관계 어제부로 이제 해빙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이 K 배터리의 입지는 견고하다. 근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독재자라고 했다고 또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정치적 변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뭐 35분 업데이트가 미팅하고서 실제 대화는 통역 다 하게 되면 10분도 안 될 텐데 무슨 뭐 대화 모드가 되겠습니까? 그냥 원칙적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우리 제재 그만하고 하나의 중국 인정하고 이런 얘기 한 거고 미국은 군사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그리고 군사 간에 한 라인 개통하자 했는데 다 거부한 거라서 그냥 동상이몽이었고요. 해빙 무드는 뭐 해빙 무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IRA법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공급망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패권권을 도전으로 하는 중국을 완전히 이제 네. 집 밟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라서 쉽게 그렇게 바뀔 리가 없고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도 유지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반감될 거다. 그래서 리밸류에이션 필요하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이거는 노이즈에 그친 그런 재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셀 3사 앞서 완성차보다 좀 더 공급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라고 하셨던 이 배터리 기업들요. 셀 3사 미국 투자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잖아요. 이 기업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자부에서 올해 이제 그 배터리 3사 수주잔고 1,000조 넘을 거라 했고 작년에 700 얼마더라? 한 768조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3분기에 1,100조 달성할 거라고 보고 LG 에너솔루션이 600조 정도. 나머지 이제 SK온과 삼성 SDI가 이제 그 정도 나머지 차지할 거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수주 잔고라고 봤을 때는 장기 우상향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가 아까 미국 시장 자체가 2025년부터 성장률가 더 가파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도 지금 공장을 1년 빨리 당기겠지만 2025년도 전기차 공장 완공을 예상하는데 2025년도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가 나오는 해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예, 전기차 그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2025년에 더 이렇게 가파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장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전기차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또 소재 관련 밸류 체인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2025년부터는 성장이 더 가파르지는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가에 아직 네. 안 반영됐다. 그쵸. 셀사 요즘 조정받더라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수급 이슈로 좀 조정받았는데 원래 좀 좋게 보셨다가 최근 조금 기다려보자. LG 화학 쪽으로 조금 손 들어주시는 그런 포지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게 LG 엔솔이 이런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정고점을 뚫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뚫고 가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날 이제 오전만 해도 그걸 뚫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60만 3천 원을 뚫고 60만 4천 원을 찍었는데 그날 이 고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양극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 돌파가 실패하면서 밀리는 상황에서 그 뉴스상에 이제 LG 엔솔의 지분을 이제 LG화학에서 한 2주 정도 그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관사 어디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5%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쉬어가겠죠. 이게 이제 오늘 조회 공시 아마 했을 텐데 제가 답변 아직 못 봤거든요. 오늘 6시까지 LG화학에서 답변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블록딜 되겠죠. 블록딜 이게 실제로 되면 블록딜 하게 되면은 일부 또 할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격은 봐야 되겠고. 네,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예. 보고 나서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서 들어가도 되겠고, 그리고 갖고 있으면은 어차피 지금 뭐 이게 앞에 뚫고 61만 원 있던 게 그 70만 원 거도 안 파실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 장기를 보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잠깐 늦어지는 것 뿐이니까 어차피 장기로는 우상이 하는데 예.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이고, 네. 그리고 엔솔 지분을 팔게 되면은 그 돈이 어쨌든 LG 화학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증설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다시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LG 화학이 좀 더 그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단기적으로. 않겠냐라는 건데 그 LG 화학의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이평선이 아직 완벽한 정배율이 아니에요. 약간 약간씩 꼬여 있고 아직 그 일목균형표상으로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섹터로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1,300원 이상 때부터는 환율 환배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그 일용 균형성의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걸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평선들이 좀 다 정배를 되면서 매물 소화하고 할 거고, 그리고 그 LG 화학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우선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70만 원대고 걔가 우선주가 30만 원대니까 좀 자금 괴리가 여력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네. 70만 원대랑 30만 원대가 한 주 사기가 그러니까 좀 더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LG화 좀 단가 높아서 한 주 매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주도 괜찮다 이거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셀 같은 경우도 순서가 아까 이제 이렇게 값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 순서는 항상 광물은 우선이고요. 그리고 양극재 3순위가 셀. 광물은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두 개가 탑픽이고 여기에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마지막에 LMF 정도고요. 그 이제 그때 배터리는 이제 LG 엔솔, SK온, 다음에 삼성 SDI, 삼성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이야기 결국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인공 중에 또 주인공인 에코프로의 향방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다시 8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2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 에코프로 빼고 지금 싸다, 사야 할 때다,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니까 이제 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다른 별명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의 남자. 네, 맞아요. 여기서 촬영 마무리할까요? 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는 다 한 군데서 나왔고요. 리포트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매수랑 중립이랑 매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그 에코프로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 핵심적인 건 자회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그 자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핵심이고 뭐 폐배터리 하는 뭐 에코프로 CNG,
뭐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정부책 있고요. 뭐 에코프로 AP 등등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어요. 네. 이게 작년에. 어. 특히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10배 늘었거든요. 거의 9배 넘게. 이게 400억대 매출했던 회사가 4천억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2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35% 나왔는데 이게 이제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증설하게 되면 거기만큼의 또 매출과 그 리튬 가격에 좀 달려 있거든요. 네. 리튬 가격이 되게 핵심이에요. 리튬 가격이 저는 $50 정도로 잡아서 그 밸류시 나온 건데 이게 뭐 $60 가게 되면 더 높을 것이고 예. 뭐 요거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좋게 말씀했던 분은 리튬 가격 $100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리포트에서는 일부 리포트에서는 $8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예. 보통 전망은 대략 $50 정도 얘기가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에서 $60 요 사이 정도. 그래서 $50 정도를 주로 전망을 하는 것 같고 그 정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BEP 도달한 이후에 분기 영업이익률이 10% 밑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42%까지 올라갔었고 작년에 4분기 때 42%, 작년 연간은 35%, 올해 1분기 때 28%인가 9%인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그 높은 고수익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에 대해서 이거를 악재로 얘기하는 경우가 뭐 카카오랑 비교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카카오가 그 자회사들의 상장에서 주가 빠졌다기보다는 너무 애초부터 고밸류를 받았는데 그 고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이고요. 실적이 다 역성장을 하고 그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증설 자금을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고 그 증설을 통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장한 자회사가 계속 실적이 성장해서 우상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 지분율을 할인 받더라도 그 지분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모회사의 선순환. 보통 이제 그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덜 쳐주고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더 가치를 많이 쳐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현금성이 더 좋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그 사례들은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할인을 받더라도 그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은 더 오히려 더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 산업에 있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사업사가 좋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주사 주가 상승률이 더 큽니다. SK라든가 뭐 CJ 이런 것들이 지주사들 상승률이 더 커요. 나중에 다른 연관된 지주사들 실적이 다 더 예.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특정된 그 한 사업부를 그러니까 독립된 그런 그 사업사보다 지주사가 상승이 더 큽니다. 그 대세 상승 시기에는. 무조건 할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중요한 게 했었어요. 할인을 받더라도 그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성장하는지 그 실적을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장을 못해요. 우리 역성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데도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상장된 자금이 회사로 매출로라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투자했던 메자닌 펀드라든가 그 오너들한테 그 호주 모인을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저는 반드시 청약을 하셔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셔라. 에코프로 BM의 가는 그런 상승이 엄청난 상승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나올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상 약간 답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기평이 지적한 에코프로 리스크 A-로 평가가 나왔죠. 네. 일부 언론사에서는 왜 A-로 봤는지, 그러니까 더 좋게 보지 않고 왜 A-로 봤는지 그 핵심적인 지적된 리스크들을 쭉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요? 원래 예상이 BBB 트리플 B 플러스였습니다. 원래 예상이 트리플 B 플러스였고요. 한기평에서 그러니까 신용평가 A 마이너스 그리고 기업 어음 A2 마이너스 한 게 예상보다 잘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1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그 한국 기업평가로부터 신용 등급
그 A- 안정적 평가를 받았다. 요거고요. 기업 어음은 A-2를 배워받았는데 한기평이 한 얘기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돼 2차 전지의 주요 원료인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전 세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 1위 시장 지위가 우수하고 고정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에코프로의 사업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얘기한 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좋게 그렇죠. 얘기해서 좋게 한 거고.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안 좋게 평가했나 보다라는 오해를 하시기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그 트리플 B 플러스였는데 A 마이너스 그 이상 등급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의외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나왔는데 한신평에서 트리플 B 플러스 나와서 이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갖다 보죠. 그리고 이게 무슨 악재가 된 거? 그럼 비등급으로 채권 발행하면 되거든요. 회사채 발행하면 되는 문제 거고 없다.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얘기고요. 네. 그냥 갖다 붙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할 때는 이제 악재들을 이제 갖다 붙이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더 투심이 또 불안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는요, 이건 이제 투심이 불안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시장이 바라보는 예, 투심 불안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물량을 완전히 그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유통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거의.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 2천억을 넘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그 수량이 줄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런데 잔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50만 원 있을 때보다 70 지금 만 원대 있으면 가격 올라가니까 공매도 잔고는 더 늘겠죠. 갚아도 갚을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거 뭐 사채 이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 지금 대주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증권사 뭐 지점장 그런 분들이 주식수 많은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대주 좀 하자고 막 네. 하시는 그런 거 있고, 이자율도 한 13% 막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차 이자율도 20%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지금 씨가 말랐다고 이게. 투심은 뜨겁네요. 예, 그리고 대부분 팔 생각이 없어요. 제 고객들도 다 갖고 3년 계신 분들.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투심을 잡았잖아요. 에코프로의 남자가 예, 안 팔도록 투심을 완전히 그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거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은 이제 제 얘기를 듣겠죠.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라든가 2000년대에서 그 저한테 리스펙트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더 좋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빼고는 다른 이제 증권사 분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고, 제가 매도 의견 안 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거죠. 왜 투자자분들이 우리 빠프님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확신에 찬.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그 수급 이슈가 있는데, 예. 일단은 그 FTSE ET50과 ET100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휴가를 딱 갔어요 그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갔는데,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고객분께서 열심히 이제 밥도 안 드시고 뭘 찾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경제방 그 부장이 안 계시는 동안에 경제방송에서 뭐 FTSE 그 편입 효과가 전혀 없다, 수급이 없다, 추정은 자금 안 ETF가 들어온다. 없어서 자금 안 들어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ETF가 있다 좀 검토 좀 해보려 해서 제가 휴가 중에 제주도에서 밤 11시에 그거를 검색을 해봤다는 거. 예, 애기도 아직 못 재웠는데 그 검색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 EM이라는 펀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대략 자금이 그 유럽계 펀드인데 신생 펀드 같은데 한 2조 2천억 정도 자금이 있었고요. 예. ET100을 추종하는 펀드였습니다. 있었고 다른 유럽계 펀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그 FTSE 지수 상승률보다 ET50과 ET100의 상승률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정하는 펀드가 있고 여기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친환경 관련된 매출이 50% 이상 기업을 이제 그 50개 기업과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달에 되면은 미래에셋 운영에서 2차전 타이거 2차전 소재 ETF가 나오고요. 네. 요게 에코프로 비중이 20%. 에코프로 비중이 20%. 포스코 퓨처엠이 17%인가 뭐 19%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두 종목의 비중이 40%짜리 ETF가 나오고, 이거 살려고 날릴 거야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신한에서 많은 그 2000 ETF 이것도 지금 75억에서 시작해가지고 2천억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비중 10% 정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ETF도 나올 것이고, 또 이제 5월달에 불발된 MSCI 편입은 거의 8월달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급은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이수급 들어오게 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효가 보나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롱숏 펀드가 강하고 공매도 예.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덱스 예. 펀드한테는 안 됩니다. 인덱스 펀드 자금 규모가 훨씬 크기 그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편입 비중은 대략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가늠을 해서 제가 완벽하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은 코스모 신서유제 사례가 지금 MSCI 편입되고선 가장 많이 올라간 그렇죠. 에코프로 흔들림 BM보다 없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소금 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국인 편입 비중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그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만큼 정도는 들고 있지만은 코스닥 150 비중보다는 월등히 모자랍니다 비중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인덱스 펀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채워지겠죠? 더 비중 채워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급 이슈가 들어올 수급 이슈가 있는데 그러네요. 물량을 개인들이 완전히 걸어 잠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뭔가 계속 밀어내려고 지금 있는 총알을 다 쓰고 있지만은 쉽지 않죠. 잘 안 밀리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공매도는 매일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져. 음.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쪽은 계속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손실이 계속 누주고 가지고 있고 있는. 대차이자 밀고 있고 네. 시간은 별로 없죠. 8월 말까지 어떻게든 이 종목을 밀어서 빨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쇼커버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고 지금 정고점은 뚫기 일보 직전이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사면초가 징태양난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수급에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상환할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승리, 육퇴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네. 팩트 체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팔 사람은 없고 수급 이슈 들어올 수급은 많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럼 에코프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답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이 TP에 대해서 MTN 180만 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화내실 거라서 네, MTN에서는 182만 원 말씀드렸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포인트들.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들을 포함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정했었고요. 그러니까 타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는 그걸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네, 주셨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율을 30일자, 40일자, 50일자 이렇게 50일대까지 있고 나눠서 했었고요. 그래서 예. 하단이 아마 120만 원 정도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상단 최상단 그러니까 30 지유사 할인율을 30%까지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리튬 가격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양극재를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양극재 톤당 가격을 6,500만 원 할 때랑 5천만 원 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 네. 6,500만 원 최상단 할 때가 242까지 나왔던 거고 하단이 120만 원 나왔던 건데 예, 예.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산정 과정을 다 보여드린 이유가 최종 목표 가격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거기에 맞는지 아니면 좀 틀리겠으면 제가 좀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밸류에이션 산정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피드백도 받고 뭐가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저도 수정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 밸류에이션 과정이 중요하지 네. 숫자가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중요한 거는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숏시키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날짜 안 날짜는 가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숏시키즈가 시제가 된다 하면은 80만 원 뚫고 되면은 그 상단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가 열렸다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수급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게 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그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누가 먼저 많은 이런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은 물량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만 매수가 들어도 주가 막 튀어 올라가요. 고프로가. 그런 변동성이 큰 이유가 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로 구매를 하면 안 돼요. 물량이 없는 종목은 수급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위험하죠. 없는 종목이 공모를 치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2000년 투자하신 분들이요 자금력이 되게 크세요. 총알이. 예, 자금력이 그냥 소액 투자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돈 자산이 상당히 있으신 분. 그래서 보면 강남 부자들이 2000년에 많이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입니다. 그 확신에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상당한 자금력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고 자산도 많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밀리면 또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금력을 개인 투자자들 특히 2차전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구조다. 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꽉 잡고 가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시원하네요.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의 요소에는 변함이 없고 이제 하단은 탄탄한데 상단을 더 뚫고 가는지 여부는 수급 이슈에 달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점점 확산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이 순환매 양상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에코프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또 에코프로의 남자시니까 이 이야기를 집중 다루긴 했는데 그 밖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세요?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 광물 쪽이 제 탑픽이니까 네. 요즘 뭐 가장 많이들 부담 없이 얘기하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보면은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리튬 생산이 시작이 되고 10월 달부터 광산 리튬 매출 시작되니까 아마 하반기에 좀 제법 움직일 것 같아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선취매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당연히 같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양극재 순서가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을 일단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살 수 없으면 양극재를 사시면 안 돼요. 이게 되시나요? 네. 에코프로임이 제일 싸기 때문이고요. 어. 에코프로임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피지만 살지 말지, 아니면 LG화학을 살지 말지, 코스모 신소재는 괜찮을 것 같고 살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고 LLF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왜 그러냐면은 예. 그 3원기 양극재 전 세계 점유율 1위가 에코프로고요, 2위가 LG화학이고 한 3위나 4위 정도가 포스코피체이고 그리고 9위 정도가 LLF고요. 가장 늦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LLF 9위권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아직은 작아서 캐파 기준으로는 그 상위 못 들어가지만은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니까 좋고 이제 그 수주라든가 일단 증설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성장 요게 빨라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순위가 배터리 셀이에요. 아까 우선순위 쭉 말씀해 네, 주셨죠. LG화학이랑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예. 삼성 SD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 네. 장비 쪽도 일부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싼 종목들이 있는데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던데요. 네, 그 해자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 쪽은 제가 기업을 딱 특정드리지는 않겠는데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뭐냐면은 캐파, 동사 캐파가 얼마인지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보통 그 3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다음에 매출이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만약 예를 들면 캐파가 1조인데 수장고가 5천억밖에 없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수장고 이상의 그러니까 캐파 이상의 수장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OPM까지. 예, 그러면은 딱 나오는 게 캐파는 전체 맥시멈 맥스 그 매출이 되겠고요. 예. 그럼 영업이익률 계산하면은 영업이익 나오고 보통 장비 10배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을 1년 정도 합니다. 12개월로. 12개월로 10배 주면은 적정 시가총액 이게 나와요. 네. 예를 들면 PNT라는 회사가 지금 캐파가 7천억 정도 되는데 원래 1조 캐파인데 이게 증설이 늦어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내년 실적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10배, 1조 5천억. 그게 한 6만 원 좀 넘어가는 그 정도인데 예. 그게 계속 상당히 걸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캐파, 수주잔고, 영업이익 요 세 가지만 결정해서 그거보다 싸다.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밸류에이션까지. 그 밖에도 뭐 최근 나오는 이야기는 뭐 분리막도 이야기 있고 음극재, 전고체, 그리고 충전까지도 있던데 이쪽은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고체는 뭐 안 짧게만? 된다니까 그냥 안 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너무 비싸다. 이건 드리겠고 그리고 분리막은 하지 마셔라. 분리막은 왜 그러냐면은 1위 업체가 일본 그 예. 아사히 캐세이고요. 2위가 이제 도레이 정도고 SKIT는 좀 뭐 적자 기업이고 지금 WCP가 좀 신고가 흐름 나왔는데 이게 그 약간 그 메자닌 펀드 뭐 이런 자금 이게 있어가지고 네. 오버행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분리막 쪽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게 좋겠고 뭐 전액은 중국도 잘하는 업체 있으니까 버리시면 되겠고요. 동박은 이제 공가행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동박도 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의 남자, 그리고 배터리 부장, 그리고 주식에 미친 남자 세 가지 별칭으로 오늘 빅터뷰를 찾아주신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확신에 찬 그 경로를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업데이트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확신이 차는 그 인터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